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전국 물류시설에 약 3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어 10,000명 안팎의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부 사양을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실속형 전기차 트림을 출시했습니다. 구매 장벽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 원 부적정 대출건뿐 아니라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상이변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쿠팡이 전국 물류시설에 약 3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어 10,000명 안팎의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쿠팡이 오는 2026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 대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대 10,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내년 초까지 부산,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대전, 광주, 김천, 울산, 칠곡, 충북 제천 등 9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 및 물류시설을 건립합니다. 먼저 대전 동구 남대전 지역과 광주광역시에 FC 두 곳이 다음 달 준공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상 직고용 인력은 3,300여 명 이상입니다. 지난달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남 천안FC에도 500명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경북 김천FC를 시작으로 충북 제천과 부산 강서구, 경기 이천에도 순차적으로 건설됩니다. 배송 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물류시설인 서브허브는 이미 착공된 경북 칠곡에 이어 울산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이 같은 투자 계획이 실현된다면 20대 청년을 비롯한 직고용 인력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고용 인원이 6만 5천 명 이상, 물류 배송 자회사까지 합치면 전체 직고용 인력은 모두 약 8만 명이 됩니다. 쿠팡 자체 일자리 80% 이상이 비서울 지역에서 창출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앞으로 로켓 배송 가능 지역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현재 17곳에서 60여 곳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쿠팡의 물류시설 대규모 투자로 수도권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고 인구 감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선 전기차와 내연차의 가격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죠. 현대차도 일부 사양을 단순화해 가격을 낮춘 실속형 전기차 트림을 오늘 출시하고 캐즘 극복에 나서는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자 공략에 나섭니다. 앞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초기 시장과 달리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전기차의 신규 보급 비율은 9.3%. 이보다 전기차 신규 보급 비율이 높은 중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선 전기차와 내연차 사이의 가격차가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즘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적용 시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의 이밸류 플러스 트림을 선보였습니다. 이밸류 플러스는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엔트리 트림, 아이오닉 5, 6와 코나 일렉트릭의 스탠다드 사양은 각각 한두 가지의 트림만 있었는데 일부 사양을 슬림화해 가격을 낮춘 겁니다. 실제 아이오닉 6 프레스티지 모델의 세제 혜택 전 가격은 6,251만 원, 이밸류 플러스 트림은 1,306만 원 저렴한 4,94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기존 스탠다드 모델과 동일하게 아이오닉 5의 경우 SK온, 아이오닉 6는 LG 에너지 솔루션, 코나 일렉트릭엔 CATL이 사용됐습니다. 주행거리 역시 기존 스탠다드형 모델과 동일합니다. 실속형 트림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현대차. 구매 장벽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 원 부적정 대출건뿐 아니라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여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말이 마지막이었고 올해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해 동시검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이례적입니다. 금감원의 검사에는 먼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 원 부적정 대출건 관련 여신 취급과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관련 전반적 인수 과정과 자본 비율 적정성 수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당국에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지난 5월 인수한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합병 후 설립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진행 중인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추가 현장 검사 영역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 등 계열사 3곳으로 넓힙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7억 원, 우리캐피탈 12억 원, 우리카드 2억 원 규모 대출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에 더해 1년 전 상승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입니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3.6% 올랐는데 9%가 오른 전달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의 경우 3.2% 상승해 전달보다 절반 수준으로 폭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상이변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오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127개사가 참여해 첨단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24가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됩니다. 이파가 시작된 건 1924년 독일 정부가 당시 뉴미디어였던 라디오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이후 컬러 TV부터 CD, DVD 플레이어까지 혁신적인 제품들이 등장하는 발판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혁신. 5대 주제로는 인공지능과 지속가능성, 연결성, 피트니스 및 디지털 건강, 콘텐츠 제작 등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개최 100주년을 맞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파에 참여하는 업체와 단체는 약 2,200여 개, 행사 기간 예상 방문객은 18만 명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KT, 바디프렌드 등 127개사가 참여해 AI를 비롯한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플랫폼 이파 넥스트의 혁신 파트너 국가로 선정돼 스타트업의 차세대 기술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KT 파트너스 부스에는 일상 속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파를 계기로 생활가전에 도입된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가전제품의 1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이파에서 올해 또 한 번의 혁신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매각에 줄줄이 실패했던 KDB생명이 결국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DB생명은 최근 컨설팅 업체를 통해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관련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매물 가치가 악화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청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각이 아닌 자회사 편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6차례나 매각에 실패한 KDB생명의 향방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산업은행의 자회사 편입 방안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B생명은 지난 6월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3일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KDB생명의 재무 상태와 영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자회사로 품을 경우 흡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B생명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10년 전 조성한 사모펀드가 KDB생명의 지분 9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존속기간은 15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내년 2월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무 건전성도 업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넘어가지만 매각에 모두 실패한 상황입니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DB생명은 아픈 손가락 중 정말 아픈 손가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은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상황으로 KDB생명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가 내년 2월에 만기되는 만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B생명의 매각가는 3천억 원대 수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1조 원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매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LG U+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익시를 IPTV 서비스인 U+TV에 탑재합니다. 익시가 사용자를 인식해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등 나보다 나를 잘 아는 딱 맞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첫 화면에 AI 추천 리스트가 뜹니다. 드라마, 영화 등 개별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취향 저격 컨텐츠는 물론이고 시청 패턴에 적합한 월정액 상품도 제안해줍니다. 단편적인 추천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감독이 연출한 영화, 취향이 비슷한 고객이 선택한 드라마 등 추천 이유도 설명해줍니다. 추천된 이유를 몰라 썸네일만 보고 지나치거나 모바일로 기본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인 겁니다. 범죄도시 영화를 검색하자 배우와 장르, 줄거리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범죄도시와 유사한 영화 목록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검색하면 비슷한 컨텐츠를 제안하는 등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LG U+가 IPTV에 인공지능 익시를 탑재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색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선택의 폭은 넓혀주는 나만의 시청 도우미인 셈입니다. 단순히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TV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객들께서 TV를 이용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면서 미디어 시청에 있어서도 고객들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자막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10분 만에 자막을 생성하고 화면에 나오는 글자와 자막이 겹치지 않도록 위치도 자동 조절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인터넷 연결이 끊겨도 자막 시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질문에 답변하는 음성 챗봇 서비스도 눈길을 끕니다. 내 요금제는 뭐야 등 TV를 시청하다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리모컨을 통해 질문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메뉴로 이동을 도와줘 신속하고 편리하게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LG U+는 AI를 통해 IPTV 시장의 침체기 속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 연내 대화형 탐색 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이 배전 케이블 전선 소재 전문 기업인 GNP를 인수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전선용 소재에서부터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할 전망인데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LS전선 자회사 가온전선이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LS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GNP 주식 양수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LS전선의 GNP 지분 100%를 현물 출자로 전량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LS전선에서 가온전선, GNP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전선용 소재부터 케이블까지 전공정 수직 계열화를 이룬다는 계획. 가온전선이 전선용 소재부터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게 됐고요.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과정을 통합 관리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온전선은 지난해 매출 1조 4,986억 원을 기록한 국내 3위의 종합 전선 회사입니다. GNP는 배전 케이블, 자동차 선박용 전선, 그리고 전선 제조에 필요한 컴파운드 등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가온전선은 GNP의 선박용 전선과 산업용 특수선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LS마린솔루션에 빌드윈을 편입하는 등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과 해적 케이블 밸류체인을 통해 유럽 등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나서고 이번 가온전선과의 케이블 밸류체인 구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황성우 삼성 SDS 대표가 오늘 열린 리얼서밋 2024 행사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 인프라가 되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GPU 중심 AI 클라우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자연어 명령을 듣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기업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황성우 삼성 SDS 대표가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서밋 2024 행사에서 내년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GPU 중심 AI 클라우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서밋 2024는 AI 기반 컴퓨팅 환경 변화가 기업 업무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전략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2,500여 명의 현장 관람객과 온라인 청중 등 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황 대표는 내년에 GPU 중심 AI 클라우드로 기업 업무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신 AI 기술을 통해 기업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SDS는 새로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면 내년에는 업무 중 25%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 SDS는 올해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 등 AI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도입했고 15만 명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삼성 SDS는 하반기 자사 생성형 AI 플랫폼에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제리첸 엔비디아 총괄을 비롯한 삼성 SDS 협력사들도 GPU 중심의 AI 클라우드를 위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오늘 한미사이언스의 일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43%를 가진 신 회장은 지난 7월 3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가진 한미사이언스 지분 가운데 444만 4,187주를 1,644억여 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등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약 14.97%, 한양정밀은 약 3.95%가 됐습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은 한미사이언스 대표, 임주현 부회장, 송영숙 회장 등 창업주 가족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신 회장은 또 그룹의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 지분도 7.72% 가져 한미사이언스와 국민연금에 이은 3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한양정밀 역시 지난해 말 기준 한미약품 지분 1.4%를 갖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 1위 업체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쿠팡이츠는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 굿즈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 특급 중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22.7%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5월까지 10%대에 머물던 쿠팡이츠 점유율은 쿠팡 와우 회원 무료 배달 시작 이후인 지난 4월 2배로 늘어난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배민 점유율은 2022년 9월 처음 60%를 넘은 뒤 61에서 6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6월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할 경쟁을 버티다 지난 3월 쿠팡이츠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만큼 위기에 몰린 요기요의 점유율은 작년 6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에는 15.1%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작년 중순부터 10% 상시 할인, 무료 배달 서비스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사용자 수와 점유율이 개선돼 왔다라며 이로 인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지난해 한국에 기여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4조 3,522억 원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진출 10주년을 맞아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이재환 충남대 경상대학 교수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결과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 독자와 콘텐츠를 활발하게 연결했다고 연구팀은 평가했습니다.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윤 사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토큰 증권 발행 제도와 추진 등을 이끌었던 만큼 코스콤의 신성장 동력인 토큰 증권 플랫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달 말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계양에서 공공분양 본청약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인천계양에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은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